안녕하세요, 헌법부사입니다. 오늘 한정승인 서류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지 내용이 다 파악이 되실 거고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고 좋은 정보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사망하신 그 망자, 피상속인 그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우리가 내 개인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고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요. 뭐 상속 포기로 해결하기도 하고 한정승인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상속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으로 계속 넘어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승인을 상당히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를 관할 그 법원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고 왜 이런 서류를 첨부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시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정승인 서류 총 정리되어 있죠. 자, 피상속인 서류, 이제 돌아가신 분 그 서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이 세 개는 무조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무조건 첨부해야 되는 서류예요. 뭐 등초본이라고 한 것은 뭐 등본을 제출해도 되고 초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저는 보통 초본을 많이 제출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등본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상 저는 초본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인 각자 서류.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한정승인할 사람들의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뭐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 날인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각 그 서류 명칭은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피상속인 서류에서 기본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왜 내냐면 출생과 사망일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몇 며칠 사망했습니다. 요걸 소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1순위 상속인들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 하잖아요. 왜? 사망한 날 상속 개시 있음을 아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 상속 개시 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을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망한 날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뭐 부모, 자녀, 배우자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상속인을 소명하는 자료로 되겠죠. 그다음에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이건 최후주소지가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그 관할법원이기 때문에 그 관할법원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속인 각자 서류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는 뭐 부모, 자녀, 배우자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상속관계를 입증하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 인감증명서는 이 인감도장을 찍은 심판청구서에 적은 인감도장과 같은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그 인형을 비교해 보는 거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소명자료하고 상속채무 소명자료가 있어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상속재산 소명자료인데요. 자, 우리가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조회가 돼요. 그래서 금융감독원 조회 사항들을 우리가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 조회서는 뭐냐면 부동산이 있다 없다 요거를 소명하는 자료. 이건 이제 토지만 나오는 건데
일단 이거는 우리가 제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건물 같은 거 소유하고 있는지는 건물 소유 현황 이런 걸 또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구청에서 그런 것도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되고, 없으면 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 안 하는 거죠.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 을구,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가압류, 압류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을구는 저당권 같은 사항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으면 갑구, 을구 발급해서 내시는 거고, 금융감독원 조회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잔액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발급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회사 잔고증명서. 증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쉽게 말해서 계좌 존재 여부, 잔액 존재 여부, 부채 존재 여부만 나오지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증권회사가 있는 것으로 조회가 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 보험 환급금 내역서 발급받으셔야 되고, 이제 뭐 실비보험이나 진단금 보험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 증권을 첨부하셔야 되고, 또 사망하신 분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내야 되고, 다만 월세를 덜 내가지고 보증금이 줄어들었을 때는 그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잔액 확인서 하나 내셔야 되고, 아무튼 재산을 소명하는 서류들은 보통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해당 사안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속 채무 소명 자료를 좀 볼게요. 금융감독원 조회사항 뭐 당연히 내는 거고, 국세 체납 사실 증명, 국세가 체납돼 있으면 국세 체납 사실 증명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내역서, 지방세 밀렸을 경우에는 내는 것이고요.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 을구. 왜냐하면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내셔야 되고, 은행 부채증명서, 뭐 금융감독원 조회사항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로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판결문이나 독촉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채무 소명 자료로 쓰는 겁니다. 또 개인들 뭐 차용증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에서 개인 채무도 기재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채무 소명 자료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정승인 서류 총 정리를 해봤는데, 피상속인 서류, 상속인 각자 서류, 상속 재산 소명 자료, 상속 채무 소명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안마다 꼭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예약하시고 상담 오시면은 이제 전 뭐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에는 인감 도장을 찍게 돼 있고, 또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는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정승인 서류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